마이클 잭슨이 2009년 사망할 당시의 재산 상태는 한마디로 당장 쓸 현금은 없어서 빚더미에 시달렸지만, 응? 당장 쓸 현금이 없었다고? 심지어 어린 시절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 얼굴만 봐도 부들부들 떨면서 기절하거나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아버지를 심하게 무서워했다. 와. 아니 나는 마이클 잭슨이 백인을 되게 동경하고 피부색을 하얗게 탈색한 줄 알았거든. 그리고 그 아동성 땡땡에 대한 사건도 실제로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이클 잭슨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되게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희대의 팝의 황제, 희대의 예술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이 유년기 때 어릴 때 많은 상처가 많더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고 아버지 조 잭슨도 되게 엄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 잭슨의 평가와 논란. 팬들에게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논란의 인물인데 자신의 아들들을 학대하면서 교육한 희대의 막장 부모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대중음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명문가 잭슨 가문이기 때문이다. 벨트로 자식들을 폭행한 것은 물론 자식들에게 절대로 자신을 아버지나 아빠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항상 본명인 조셉으로 부르라고 명령했다. 이 디테일에 대한 고증은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에서도 지켰지만 한글 자막에선 반영이 안 되었다. 왜 반영 안 됐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식들이 이제 가수 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딱 매니저나 사장 이런 거 하려고 마음 먹었나 보다. 가정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밤중에 복면을 쓰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줬는데 왜 이런 짓을 했지? 이 일에 대해 조 잭슨은 창문을 열고 자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 이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납땡당하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와... 자식들도 밴드를 결성한 뒤에 유명세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자식들이 전부 미성년자임에도 스트립클럽 같은 선정적이거나 질 나쁜 성인주점 같은 곳에서도 공연을 시켰고 특히나 그중 막내 제일 어렸던 마이클 잭슨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와... 자식들이 전부 미성년자인데 스트립클럽에서 공연을 했다고? 와... 진짜 돈미세네 돈미세. 특히 잭슨5의 막내였지만 제일 재능이 컸던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혹독하게 훈육시켜서 마이클에게 평생 컴플렉스 속에 살아가는 악영향을 끼쳤다. 어렸을 때부터 마이클의 코를 가지고 큰 코라고 놀려서 이것이 콤플렉스가 되었고 마이클은 성인이 되자 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성형 부작용이 심해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했다. 이거 마이클 잭슨 코 보면은 좀 징그럽긴 하잖아, 그지? 첫 성형의 계기는 사고 때문이긴 했지만 그 후로는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마이클과의 관계는 완전히 애정관계였는데 마이클은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그저 돈벌이용 수단으로 취급한다고 욕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완벽주의자 성향은 없었을 것이고 가수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각종 인터뷰에서 마이클은 아버지 학대에 대해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갔다고 말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였는지 마이클이 죽기 전에는 아버지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미국 남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제철소에서 뼈 빠지게 일한 자신의 아버지의 힘들었던 삶 때문에 자식이라도 성공시키는 것에 본인도 밤잠 설쳐가며 일과 밤새운 운전 등 매니징을 병행하고 어떻게든 공연 기회를 따오려고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며 머리 숙여 빌면서 다닌 사실 또한 알고는 있어서 어느 정도 용서했다고 한다. 근데 아버지로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긴 했네, 그지? 미국 남부는 약간 그 목화 이런 거 재배하는데 약간 특화돼 있었다 해야 되나? 그러고 미국 북부는 공업화가 돼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미국 남부에 그 목화 재배 누가 하냐? 흑인 노예들이 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미국 남부에 특히나 인종차별 심하고 흑인들을 아마 노예로 보는 게 더 심했을 거야. 남북 전쟁도 아마 목화 그 솜이라 하나? 그거를 무역 때문인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부에 이제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링컨이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 아무튼 그런 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보내고 그렇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빡시하게 했었구나.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너무 상처가 컸고 마이클 잭슨도 용서 못했던 거지 뭐. 잭슨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식들을 착취했다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가끔 취미삼아 싸구려 스트릿클럽에서 좀 탕진한 걸 빼면은 필요한 돈 이외의 재산 자체를 딱히 갈취한 적이 없다. 오, 원래 이런 아이씨들은 또 시원시원하게 쓰는데
자식들이 번 수입은 자식들의 활동을 위해 전부 재투자하거나 자식들이 수입을 사용하게 했고 본인은 매니저로서 수수료만 받는 월급쟁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진짜? 물론 잭슨5가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조 잭슨은 수수료도 상상 이성이었다. 저게 포인트지. 굳이 치졸하게 아들들 돈을 빼먹어야 할 만큼 여유가 없진 않았다. 월급쟁이긴 하지만 이제 연봉 10억 막 이렇게 됐었나 보네. 그래서 자식들이 독립한 뒤에는 금전 문제가 생기자 차용증도 쓸 테니 돈 좀 빌려달라고 비굴한 요청을 하거나 마이클 잭슨 사후에 유언장에서 유산 분배에 완전히 제외되자 병원비와 생활비로 돈을 지원해달라고 마이클 잭슨 유산재단에 요청하긴 했으나 연간 1, 2억 원 수준인 최소한의 비용만 요청했다. 근데 이 연간 1, 2억 원 수준이 최소한이야? 많이 썼는데 돈을? 근데 마이클 잭슨 유산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 마이클 잭슨이 2009년 사망할 당시의 재산 상태는 한마디로 당장 쓸 현금은 없어서 빚더미에 시달렸지만 쥐고 있는 자산의 잠재 가치는 어마어마한 상태였다. 최근 법원 서류 등을 통해 드러난 당시의 정확한 재정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응? 당장 쓸 현금이 없었다고? 사망 당시의 부채 약 5억 달러, 7천억. 사망 직전 마이클 잭슨은 심각한 잔금난을 겪고 있었다.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주요 지출 원인, 거대 저택 네버랜드 유지비. 와, 고가의 예술품 및 보석 구입, 개인 재택기 이용 등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 소송 비용 등 부채 상당수가 고이율 대출이어서 연간 이자만 수천만 달러에 달했다? 수천만 달러? 그럼 수백억이야? 사망 직전 준비 중이던 런던 컴백 콘서트도 이 빚을 갚기 위한 무리한 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 빚이 많았구나 그런 탑스타가. 하지만 남겨진 유산의 가치가 약 20억 달러 이상, 2조 7,600억 이상. 빚이 7천억 원이나 되었지만 그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컸다. 핵심 자산은 비틀즈 노래 251곡의 저작권이 포함된 ATV 카탈로그 지분과 우와, 비틀즈 노래 저작권? 마이클 잭슨 본인의 메가 히트곡 마스터 음원 권리 등. 사후에 반전됐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직후 전 세계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폭증하고 추모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성공을 거뒀다. 유산 관리인들은 이 사후 수익과 음원 판권 매각을 통해 65명이 넘는 채권자의 빚을 모두 청산했고 현재는 유족들에게 막대한 자산을 남겨주며 완벽한 흑자로 돌아섰다. 오케이. 그렇게 거의 한 2조나 되는 유산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는 한 푼도 안 줬나 보네. 진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진짜 컸나 보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저런 싸구려 스트릿 클럽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은 그냥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 한참 뛰어놀아야 애가 나와야 되는데. 또한 자식들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은 많아도 자신은 자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도 거의 없다. 진짜? 일각에서는 자신도 비난하고 나서면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이 되고 그러면 잭슨스는 무너지는 상황이 올까봐 대단히 두려워해 자기가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위에 두 가지 사례로 볼 때 아버지로서는 개막장이나 다름없지만 프로듀서로서는 일말의 프로의식이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버지로서는 불성실했지만 상사로서는 성실했다는 게 주된 평. 이래서 그거 평가가 나눠지나 보네. 조 잭슨 아니었으면 마이클 잭슨도 없었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네. 당시 여론은 마이클 잭슨의 편이었기에 모든 걸 덤탱이 쓰고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막상 너무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아다니면 다른 자식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그래도 소속 가수였으면 모를까 자기 자식한테 심지어 패면서까지 그랬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이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시절에 가난한 집안의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에는 상당히 민감했는데 잭슨5 호주 투어 당시 원주민 분리 정책 때문에 콘서트 입장도 금지하는 현지 경찰에 반발해서 언쟁을 벌이고 원주민 팬들을 초청해주거나 돈이 되는 큰 음악 시장을 가진 나라 이외에도 큰 관심을 가지는 등 대중들에게 나쁜 아버지이자 악당처럼만 알려진 것과는 상반되는 면도 있다. 이게 콘서트 입장을 금지당해가지고 열받아서 저 원주민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아예 공연을 새로 했다고 하는 것 같더만. 아버지로서는 정말 나쁜 아버지인데 프로듀서나 아니면 매니저로서는 진짜 최고의 프로네. 그지? 참 이게 진짜 논란이면서도 좀 평가가 상반되는 면도 있긴 있다. 조 잭슨 아버지 아니었으면은 마이클 잭슨이나 뭐 이런 사람도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조 잭슨을 봤으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을 한번 봅시다. 유년기 시절
마이클 잭슨이 직접 그린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다. 이 그림을 봐도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슬픈 추억을 엿볼 수 있다. 히스토리 앨범에 실렸다. 이 그림이 어렸는데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마이크 딱 들고 있네. 그러니까 지는 뭐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구석에 억압받은 채 노래만 불렀던 그런 모습을 그렸나 보다. 왼쪽의 문장은 마이클 잭슨 곡 차일드후드의 가사 중 하나이다. 가사 해석은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나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보세요. 당신의 심장을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아느냐고.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막 말이 많았잖아.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 때문에 잃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애들을 너무 좋아해 해가지고 맥컬리 컬킨도 불러서 같이 놀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인터뷰에서 너는 만약에 가수가 안 됐으면 뭐 됐을 것 같냐 이러니까 사탕 가게 사장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그러니까 아직 동심의 마음이 아직 있는 거야. 그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너무 일찍 데뷔해서 내 유년 시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린 나이에 데뷔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유년기를 보내야 했던 것이 상당한 트라우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에 가져야 할 그 추억들이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갖고 오려면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고, 어릴 때 지는 막 돈 벌러 다니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막 공원에서 아빠랑 막 뛰어노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했다잖아, 마이클 잭슨이. 잭슨 가문은 9남매의 가난한 가정이었으므로 그의 아버지 조 잭슨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자식들을 밴드로 구성하여 공연을 다니게 했는데, 위에도 언급했지만 잭슨5 시절 확인된 공연만 500회이고 스트립 댄서들이 공연하는 성인 클럽에서 아이들이 노래하게 하는 등 현재로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자식들을 가혹하게 굴렸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서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에 공연을 다니면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동경했다고 한다. 또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맞는 것을 합친 것보다 마이클이 더 많이 맞았으며 따기는 기본에 걸핏하면 폭언을 듣고 채찍에 맞기도 했다. 아이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질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또한 성숙되지 않은 초등학생 나이부터 여자들의 땡땡과 난잡한 성 땡땡에 노출되어 어른의 문란한 생활 자체에 혐오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우와. 우와, 진짜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조지프 잭슨은, 조 잭슨인가 이게? 조지프 잭슨은 본래 부인 캐서린을 내버려두고 걸핏하면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해 사생아까지 나왔고, 마이클은 이를 지켜보면서도 가족 관계를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 심한 고통을 입었다고 한다. 유년기의 마이클. 코 요게 좀 넓긴 넓네, 그지? 코 크다고 놀림 받았는데 요 콧등이랑 요 부분은 크진 않은데 여기가 넓네. 중간에 뭐라 해도 뼈대라 해야 되나? 정규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초등학교는 몇 년 다녔으나 잦은 공연 활동과 팬들의 교실 난입 등으로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고 개인 교사에게 따로 지도를 받아서 정규교육을 마쳤다. 대신 평생 독서를 즐긴 다독가였으며 도서관에 가까울 정도로 방대한 책을 소장했었다. 그가 아동 성땡땡자로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유년 시절을 상실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들을 자신의 침실에서 재우는 것을 개의치 않아 했기 때문이었다. 동양에서는 부모님이 어린 자녀 옆에서 자는 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서양인들은 자녀가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마련한 아기 침실에 아이를 혼자 재운다. 자녀들이 벽장에 부기맨이라는 괴물이 산다면서 무섭다고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이 고정관념일 정도로. 서양에서는 무조건 따로 자나 보네. 우리는 딸이 아직 6살인데 엄마랑 같이 자는데. 근데 조금 그 서양인들이 저런 생각이면은 아이들을 자신의 침실에서 재우는 것 이것만 봐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냥 저거 자체만으로, 그지? 그냥 아이들이 마이클과 같이 있기를 원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침대를 양보하고 자신은 바닥이나 간이베드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아파트 규모의 2층으로 된 거대한 침실이었고 2층으로 된 거대한 침실? 침실이 2층이야? 항상 여럿이서 어울리는 공개적인 파티 같은 상황이었으며 거기에 그 어떤 성적인 의미나 행동은커녕 은밀함 자체도 없었다. 진짜 억울했겠다. 그런데 이런 면모가 2003년 방영된 마이클 잭슨과 살아보기 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아동에 대한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처럼 묘사가 되어 곤혹을 치렀다. 다행히 잭슨 측에서 따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남아있어서 대조한 결과 악질적인 편집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마이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와, 악마의 편집 과거에도 심했구나. 하지만 자신의 트라우마를 아동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승화했으며 유년기의 상처가 평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고
힐 더 월 재단을 설립하여 아프고 굶주리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아동 보호에 앞장섰다. 내 한 공연 와서도 보육원 거기부터 찾아갔더만. 마이클은 스스로 제 인생은 내 안에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트라우마가 컸나 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생전에 장난감을 사모으거나 집을 놀이동산처럼 꾸며놓는 등 키덜트적인 면모도 보였다. 마이클의 유명한 네버랜드 렌치는 마이클의 상실한 유년기에 대한 복원처이자 아이들을 위한 자선 공간으로서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도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특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40살 어린이라고 부르기도 했단다. 잭슨이 2005년에 아동성 땡땡 혐의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 절친인 코미디 배우 크리스 터커가 코미디 쇼에 나와 80% 이상을 잭슨 이야기만 한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워2에 나와서 잭슨 춤을 흉내내고 잭슨 집에 불려가서 하루 종일 산더미 같이 쌓아둔 피터팬 동화책만 읽었다고 하며 그런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했을 리 없을 거라면서 그를 옹호했다. 실제로 잭슨 형제들이 음악 연습을 할 때 잭슨 형제들의 아버지 조 잭슨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벨트를 책찍처럼 휘두르고 구두 신은 발로 차는 등 온갖 학대를 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 조 잭슨은 자신의 기타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식들을 두들겨 패는 등 집안에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어린 시절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 얼굴만 봐도 부들부들 떨면서 기절하거나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아버지를 심하게 무서워했다. 우와, 저 정도면은 무서워하는 거를 거의 뛰어넘었는데? 거의 악마 보듯이 봤겠는데? 그 때문에 생전 아버지와의 사이가 나빴고 유언장에서도 아버지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단다. 유산 분배에도 어머니 캐서린과 자신의 세 자녀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했다. 아버지는 제외. 유산의 나머지는 기부했다. 오, 아버지 언급조차 하지 않았네.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에서도 어머니만 언급되었고, 심지어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자신처럼 스타로 만들려고 할지 모른다며 싫어했다는 루머까지 있다. 이건 루머겠네. 마이클 잭슨 사후 그의 대변인은 마이클의 생전 악질 찌라시를 뿌리기로 유명했던 더 선에 조 잭슨이 25만 달러를 받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고 폭로했으며 자신으로부터 독립한 마이클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온갖 악질적인 수단을 쓰기도 했다고 밝혀 조 잭슨은 폭풍 까임을 받았다. 내가 타도 안 돌아갔다. 많은 팬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잭슨 남매들의 가수로서의 트레이닝은 다 이 사람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공헌도는 무시하지 못한다. 마이클 잭슨도 인정했듯이 아버지 조 잭슨은 그 자신에게 미스터리한 존재였을 뿐 부동산 투자니 뭐니 어린이 스타들이 돈 때문에 겪는 일들을 하나도 겪지도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고 했다. 결정적으로 조 잭슨은 자식들이 번 돈을 착복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자식들에게 투자했다. 한국에서만 봐도 돈 관리해주겠답시고 자기 자식이 연예인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착복하고 뜯어먹는 부모라고 부르기 힘든 인간 말종들이 수두룩한 걸 생각하면 방법이 잘못되었을지언정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인 거야, 아빠가. 하지만 그 아버지로 인해 잭슨 남매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원래 조금 나이가 좀 들면 좀 부모님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유언장에서도 아버지 언급을 안 했던 걸 보면은 진짜 상처가 큰 거야. 마이클 잭슨은 성장하고 나서도 애정 결핍에 자기 애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구남매 전부 성인이 된 후 전부 폭력적이고 고압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독립했다. 아버지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은 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소 좋아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교 연설 때도 아버지에게 애정을 느꼈던 작은 일화를 언급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긴 부친일지라도 자신의 일생을 부모에 대한 증오를 쏟는데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조금 이거 누그러뜨려지기 마련인데 마이클 잭슨 진짜 크게 상처받긴 했었나 보다. 또한 잭슨 남매들이 마이클에게 툭하면 집에 찾아와 돈 내놓으라며 행패 부릴 때마다 마이클이 조에게 전화를 걸어 쫓아버렸다는 일화를 보면은 아버지를 적당히 이용도 하면서 아예 손절하지는 않았던 거야. 마이클 잭슨도 진짜 가족복이 없네, 가족복이. 지금도 몇몇 극성 안티 찌질이들이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동정 마케팅이나 한다며 비난을 하지만 사실 잭슨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어린 시절 얘기를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한 것은 2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자서전에서 몇 번 언급한 것이나 차일드후드를 비롯한 자신의 자전적인 곡에서 드러낸 것이다. 대부분 언론이나 팬들이 그 부분에서 과도한 관심을 표했던 것인데
정작 본인은 남들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어두운 얘기를 물어오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애초에 마이클 잭슨은 생전 수많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2010년 조 잭슨은 마이클 잭슨 사망 관련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업을 홍보했는데 결국 아내인 캐서린은 아들의 죽음을 홍보로 이용하는 남편의 행동에 2번이나 이혼을 요구했으나 잭슨과의 명예를 위하라는 자식들의 요구에 이혼은 안 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 잭슨은 2018년 6월 27일 아들의 기일 이틀 뒤 향년 89세로 표시했다. 아니 그 마이클 잭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아예 몰랐을 때는 연예인으로서 그냥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뭐 약물 때문에 죽었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참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막 이런 말 하잖아. 돈은 많아도 약간 행복하지 않은 막 그런 느낌? 돈 많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냥 뭔가 하나의 가슴에 큰 구멍이 탁 뚫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아무튼 마이클 잭슨 끝.